본격적으로 수요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요 앞전에도 제가 특강을 한 3번 정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오늘 특강을 한번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아마 수요일 날 늦게까지 있다가 내려와서 서정복 목사님이 특강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한 2번, 3번 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특강을 하고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화법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단언컨대 잘 배우시면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오늘부터 실천하면 삶 가운데 작은 부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선에 우리 교재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가 대화법이다라고 하면은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말하는 법, 내 의사를 잘 표현하는 법, 혹은 대중 앞에서 떨지 않고 잘 강연하는 거,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는 둘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적어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는 더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화법 공감에 대해서 배울 때요 말하는 법보다 듣는 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듣는 습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10가지 문항을 읽어볼 테니 이 문항에 yes, no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이제 밑줄이 한 7개가 그어져 있는데 자신 있는 거는 좀 왼쪽 밑줄에, 좀 자신이 없는 걸 좀 오른쪽 밑줄에 약간 그 중간에서 좀 그렇게 좀 구별을 되게 해서 체크를 했는데요. 일단 누가 보는 것 아니니 나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번 들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는 편이다. 네, 지금 펜을 들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yes, no. 그렇다. 그러면 왼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른쪽 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 누가 말하면 나는 귀 기울이고 듣는 편이다. 잘 들어준다. 내가. 그러면 yes에 체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no에.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용을 파악하려고 애를 쓴다. 노력한다. 어렵지 않죠? 4번째, 나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일이 많지 않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랬어? 이런 경우가 없다. 나는 들으면 그것을 잘 기억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5번째,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다. 상대방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귀는 들으면서 내가 생각이 다른 데로 막 가지 않고 그 듣는 말에 집중하는 편이다. 6번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한다.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끊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꾹 참고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내 할 말을 시작한다. 이제 그런 의미. 잘하시면 yes, 못하시면 no. 7번째, 의견 충돌이 생기면 상대방의 뜻을 먼저 파악하려고 애쓴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잘 묻는 것을 의미하는 질문이겠죠. 8번째, 내게 말하는 사람의 속사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부가 혹시 잘못 체크하고 있으면 옆에서 좀 잘 체크하도록 알려주세요. 9번째, 다른 말을 잊기 위해 신중히 생각한다.
내가 말을 할 때에 그 다음 말을 잇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말을 이어서 대답을 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10번째, 잘 들어주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편이다. 자, 뭐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없고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잠깐 교재를 주시고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어떤 중년 부인이 결혼 생활 20년 만에 안타깝게도 자살을 시도를 했대요. 자살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을 부탁했대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막 술을 그냥 있는 대로 다 퍼마시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도대체 뭐가 부족했냐고, 아이들 잘 크고 있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왜 이혼 이야기를 하냐고 막 쏟아부었습니다. 아내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일어나 봤는데 남편의 주머니 속에 쪽지가 하나 들어있더래요. 아내가 넣어둔 쪽지였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대요. 여보, 저는 결혼 생활 20여 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당신 말을 다 듣고 따랐던 것은 당신이 너무 무섭고 또 화내다가 때릴까 봐 겁이 나서였어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될까 봐 한마디도 못하며 참고 지냈어요. 전 정말 불행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당신은 당신 사정만 알아달라고 요구했지 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전 지금 너무나 큰 피해의식 속에서 이 많은 세월을 손해봤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제 인생을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남편이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남편이 이혼을 결심했다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죽어야 되겠다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대화, 소통을 통해서 아내의 마음을 경청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내도 속마음을 남편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안에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 경청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 중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교육을 쇠마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행하는 교육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 쉐마의 뜻이 들으라거든요.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교육인데 자녀가 일어나면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도 인사하겠지만 쉐마라고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행하라 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또 자녀가 잠들 때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쉐마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재운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젖을 떼고 처음으로 단 것을 맛보게 될 때요, 토라, 유대인이 성경책에 꿀로 쉐마라고 쓰고 난 다음에 혀로 그 꿀을 핥게 한대요. 그래서 토라를 어렸을 때부터 달고 좋은 것으로 인지시키려고 그렇게 교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강한 열망, 의지가 있으면 그 토라의 꿀로 단 것으로 쇠마를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혀로 그것을 핥아 먹게 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다나? 본능적으로 DNA 속에 그것을 심어 놓기 위해서 교육을 하냐고요. 한마디로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준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이 쉐마 자체가 들으라라는 말이거든요. 듣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약 한 30분, 1시간 막 내 마음의 손을 확 아래고 성경을 탁 덮고 일어나서 집에 갑니다. 대부분 그래요.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고요히 1분이 됐던 5분이 되었던 제 마음의 손을 아래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경청의 기도를 사실은 잘 안 해요. 못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새벽 기도회 끝나고 아예 그냥 펜을 하나 옆에 놓고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말씀들, 또 설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떠오르는 예화들이 있거든요. 막 적어요. 그럼 기도가 되게 재미있어요. 되게 재미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 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막 적거든요. 그렇게 1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기도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를 당장의 좋은 충고를 통해서 해결해 버리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통화를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알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지어나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1, 2, 3번 이렇게 하면 돼 끝. 이거를 대화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화가 아닙니다. 전혀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내 의사, 내 생각을 전달했을 뿐 대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대인관계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 특별히 미국의 건국 이후로 탁월한 리더십들을 다 그들의 습관을 조사했더니 7가지 공통된 습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탁월하게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습관이 무엇이냐면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라는 원칙이고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쭉 살펴보니까는요, 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다 먼저 경청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밝히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과정 가운데 조급하게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지어나고 끝까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다 들이고 난 이후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생각 위에 내 생각을 전달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하나만 내가 내 삶으로 이해하고 적용해도요, 내 삶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말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계속 묻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내 의사를 표현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자꾸 그냥 막 위에서 찍어 누르듯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순종해. 그러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왜 말을 하냐면 전달되기 위해서 말을 하잖아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공감했을 때에 짧은 말을 해도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험악한 분위기 만들어 놓고 그냥 막 이렇게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반감만 갖게 하거든요. 자, 계속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은요, 대화 커뮤니케이션 중에 불과 10%만이 우리가 말하는 내용에 의해 전달된대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거에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내가 말하는 내용은 10%밖에 전달에 있어서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30%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내는 소리, 톤, 떨림, 목소리 가운데 전달되는 어떤 진정성, 또 어떤 굳은 사람. 저는 김홍기 목사님의 목소리 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빨리 하지도 않으셔요. 천천히 하는데 다 사실처럼 받아들여져요. 그 들으면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톤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이 톤, 그리고 또 목소리의 어떤 떨림들, 이런 것들이 30%, 60%는 우리의 신체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된대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폭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인데,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분위기가 업되는 거거든요. 제가 폭망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폭망하는 거예요. 말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라고 했는데 목소리 자체가 저음이에요. 가라앉았어요. 제스처도 전혀 없어요. 이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한다면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그 말하는 내용 10%, 톤, 목소리 30%, 그것과 함께 얼굴 표정, 제스처, 이 눈의 떨림, 이런 것들이 60%를 차지하니, 그럼 대화를 할 때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이야기를 할 때요, 딴청 피우는 거예요. 상대방 얼굴도 안 봐요. 뭐 이야기해 보시라고 뭐 이렇게 딴청 피우고 막 손톱 밑에 때 빼고 막 시계 보고. 30%에서 60%, 90%가 전달하는 내용 외에 다른 언어로 전달이 되거든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경청의 방법 하나는, 저에게 오시는 강사분들이 오실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그 성도님들을 되게 잘 들으신대요. 훈련이 참 잘 돼 있고 성품이 참 좋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화할 때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민망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미간을 바라보면 제일 좋습니다. 미간을 바라보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약간 끄덕여 주세요. 끄덕여 주시고 맞장구를 쳐주면 더 좋습니다. 오,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네, 더 해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하면은요, 상대방의 말을 술술술술 풀어요. 눈을 봐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말하는 거에 반응돼 주시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러냐고, 안타깝다고 이렇게 호응을 해주면은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잘해주고, 그때 진정한 대화가 오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공감으로 경청을 하면 그제서야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요, 그제서야 내 말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내 말 들어, 엄마 아빠 말이니까 들어, 이렇게 해서는 사실 전달이 안 돼요. 귀로는 듣지만 마음의 1도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효과적이지 않은 대화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대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아들이 TV에서 레슬링을 보고 있다가 신문을 보고 있는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레슬링도 할 줄 알아? 아빠가 대답해서, 아빠 레슬링 할 줄 알지. 정말? 아빠도 저 선수들처럼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와, 아빠 멋있다. 아빠 나하고 레슬링 한판 하자. 나도 아빠처럼 힘이 세다는 걸 보여줄게.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빠가, 야야, 아빠 피곤해. 아빠 신문 보고 있잖아. 아빠 바빠. 그러니까 너 TV 보고 놀아. 이렇게 대화가 끝났어요. 다음 날, 이 아이가 TV를 참 좋아하나 봐요. 연속극을 보고 있던 대영이가 신문을 보고 접는 아빠에게 돌아앉으면 또 말을 거는 거예요. 아빠, 자꾸 오목 한판 떠요. 오목은 갑자기 무슨 오목? 아빠 바빠. 아빠 화장실 가야 돼. 아빠 그럼 화장실 갔다 와서 오목 한판 떠요. 야, 아빠 피곤하다니까. 지금 오목 2개 생기는, 너 숙제 다 했어? 들어가서 숙제나 해. 대화가 끝났어요. 이 대영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해서 예쁜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어느 토요일 아버지가 전화를 했대요. 대영아, 아빠다. 오늘 집에 와서 저녁 같이 먹자. 대영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녁이요? 갑자기 웬 저녁이요? 오늘은 친구들 만나서 약속이 잡혀 있어요. 다음에 만나요.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다음에 아빠가 전화를 했어요. 대영에게. 몸이 아파서 아들을 불러서 병원에 좀 가려고 하는데, 아들아, 아빠가 몸이 많이 아픈데
같이 병원에 가줄 수 있겠니? 많이 아프세요? 몸이 그렇게 아프도록 뭐 하셨어요? 몸 건강관리 좀 잘하시지. 저 바빠요. 내일 야근해야 돼요. 아니 어제도 야근하고 왔어요. 엄마랑 잘 다녀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대영 씨가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태식이가 교대랑의 밑으로 들어와서 무릎에 앉으면서 아빠 나하고 놀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영이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빠 바빠. 너 혼자 놀아. 여러분 이런 불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셔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과 자녀와 대화가 사실은 없어져요.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아빠가 돈 싸줄게 보내줄게.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사줄게. 이런 거 말고요.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대화. 서로의 필요를 캐치하고 그것을 응답하고 들어줌으로써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런 대화가 많은 부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감을 일으키는 경청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감적 이해의 5단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따 좀 체크를 해볼 텐데 교재를 보시면 공감적 이해의 5수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는 공감적 이해의 척도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공감적 이해 반응을 연습할 때 그 기준을 마련코자 한 것입니다. 이 척도로 자신의 반응을 평가해 봄으로써 훈련 기간 동안 또는 그 후에라도 듣는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척도에 근거하여 전형적인 공감 반응의 공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공감의 5수준이 있는데 가장 낮은 수준 1단계 수준 1입니다. 상대방의 언어 및 행동 표현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대방이 표현한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소통하는 수준.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요.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 거예요. 딴청 피우는 거예요. 딴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상대방이 명백하게 표현한 표면적인 감정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지루함을 느끼거나 무관심해 한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도 않거나 명백한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하여 상대방의 의사소통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화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다른 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자꾸 게임기만 보고 있는데 막 아빠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알았어. 엄마가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수준 1, 첫 번째 수준.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에 반응은 하지만 상대방이 표현한 것 중에서 주목할 만한 감정을 제외시키고 의사소통하는 수준. 실제를 보면은요. 상대방의 명백한 표면적인 감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나 정서의 올바른 수준은 흘려버리거나 의미 수준을 왜곡시켜서 의사소통하는 수준이다. 본인은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표현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이 표현하거나 의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감정 및 의미에 반응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되게 아끼는 우산을 비가 오는 날 쓰고 갔다가 이제 뭐 집에 들어올 때 비가 안 오니까 그거를 버리고 온 거예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 엄마 나 우산 잃어버려서 너무 속상해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에 우산 잊어버렸어 277 맞은 놈아 그렇게 주의하라 그랬는데 왜 그래? 이게 두 번째 수준입니다. 우산을 잃어버린 팩트는 알아요, 들어요. 근데 우산을 잃어버려서 속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혀 안 들린 거예요. 우산을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엄마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왜 주의력 있게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전혀 대화 소통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 수준은 그나마 나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대방이 표현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정서와 의미를 표현하여 상호 교류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 실제 상대방의 표면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반응을 하기는 하지만 보다 내면적 감정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수준 3은 대인관계 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초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 나 우산 잃어버려서 속상해요. 야 우선 잃어버렸어? 근데 이거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야 그래서 속상하겠다. 얼마나 안타까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우산 잊어버렸어? 새 거 사줄게. 걱정하지 마. 괜찮아. 끝.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수준입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표현한 것을 아빠 엄마 나 우산 잃어버렸어 속상해 라고 했을 때에 우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주의력을 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 부분 가지고는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것은 수준 3은 대인관계 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초 수준인 겁니다. 왜 이게 세 번째 있냐면 이 정도 대화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 정도라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기초 수준이고요. 적어도 네 번째 수준은 돼야 되는데 네 번째 수준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의사소통하는 수준 4부터는 의사소통이 촉진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로 표현한 것보다 더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해 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전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을 표현하거나 경험하게 한다. 즉 상담자는 상대방이 표현한 것 외에 좀 더 깊은 감정과 의미를 첨가하여 의사소통하는 수준이다. 이런 거겠죠. 아빠 엄마 나 우산 잃어버려서 너무 속상해. 우산 잃어버렸어? 속상하겠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 묻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 우산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는데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 하나 진짜 속상하네. 얼마나 속상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의미 있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아빠 엄마가 네가 우산을 잃어버려서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산을 잃어버린 속상한 감정을 지금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해서요. 이와 같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이제 치료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물물에 구정물이 생기면 어떻게 새로운 물을 만드냐라고 했을 때 다 퍼내면 밑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처럼 안타깝고 상처난 마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하면 밑에서부터 새로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 의미 있는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준 4 정도만 해도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가트맨 박사에 의하면은요 10번 중에 3번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이제 감정 코치라고 해서요 자녀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감정을 10번 대화 중에서 3번만 잘 캐치해서 알아줘도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자, 5번째 수준, 더 나가는 가장 좋은 수준이겠죠. 상대방이 표현할 수 있었던 감정의 내면적 의미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내면적 자기 탐색과 완전히 같은 몰입 수준에서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과 의미에 첨가하여 의사소통하는 수준. 상대방의 적극적인 성장 동기를 이해하여 표현한다. 실제 상대방의 표면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내면적 감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반응하는 경우이다. 상대방과 함께 경험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깊이 이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까지도 탐색하도록 한다. 즉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충분히 인식하고 상대방의 가장 깊은 감정까지 포옹하여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통하여 의사소통하는 수준이다. 사실 5번째 수준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에 본인 마음속에 본인도 모르는 어떤 아픔과 상처, 내면 세계까지 끄집어낼 수 있도록 대화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5번째 수준은 상당히 좀 상담학도 좀 배우면 좋고요. 고차원적인 대화법인데요.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해보니까 3번, 4번이 좀 헷갈려요. 자,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대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제가 공감적 이해 수준 1번을 읽어드릴 테니 가나다라를 읽어드릴 테니까는요. 요거는 수준 1이다. 요거는 수준 4다. 이건 수준 3이다. 그거 해보는 거예요.
자, 그거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배웠는데 이거 안 되면 좀 약간 심각해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공감적 이해 수준 1번입니다. 우리 집은 왜 그리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집에선 영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 내가 공부할 때는 식구들이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지. 나 좀 시끄러워도 참고 하면 되잖니. 다. 뭐가 시끄럽다고 그러니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도 많구나. 라. 그래 우리 집이 시끄러우니까 공부하기 힘들지. 마.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집은 왜 그리도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영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에 수준 1은 가나 다란 마 가운데 뭘까요? 예? 예. 다입니다. 다. 뭐가 시끄럽다고 그러니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도 많구나. 이게 이제 수준 1이에요. 수준 2는요. 예. 요까지 좋았습니다. 나 요까지 아주 좋았어요. 좀 시끄러워도 참고 하면 되잖니. 예. 그 다음에 어렵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정답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수준 3은 뭘까요? 가? 라? 좀 헷갈려요.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자, 수준 3이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다섯 분, 여섯 분이에요? 네. 수준 3이 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라가 좀 많네요. 라가 좀 많네요. 뭐가 정답인지 교재에 없어요. 저도 그냥 라가 3번 같다라고 해놨을 뿐이에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몰라요. 예, 수준 4가 가. 많은 수준 5, 5.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요,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좋겠다는 말이지. 플러스 그럼 네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더 긍정적인 면까지 열어서 이야기하는 수준이거든요. 이거를 딱 보시면은요,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구나, 어떻게 반응하고 있구나, 좀 보여요. 그리고 적어도 3, 4, 5번을 찾는데 어렵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아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엄마, 나가세요. 노크도 없이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여기 내 방인데. 자, 가. 너도 이제 컸으니 너만의 세계를 가지고 싶은 게로구나. 나, 엄마가 자식 방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니? 조그만 게 무슨 비밀이 있다고. 다, 내 방에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와서 기분이 몹시 상했나 보구나. 라, 내가 화가 난 모양인데 엄마가 자식 방에 들어갈 때에도 꼭 노크를 해야 하니? 마, 혼자 있고 싶었는데 방해를 받아서 얹어놨구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준 1. 나. 수준 1은 찾기 쉽죠? 네, 납니다. 수준 2요. 수준 2요. 네, 랍니다. 잘하셨습니다. 랍니다. 자, 그 다음이 어려워요. 수준 3, 수준 4인데요. 수준 3이요. 수준 3이요. 자, 다수결로 한번 해볼게요. 수준 3은 다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둘레 이어서 7분. 수준 3은 아까 뭐라 그러셨죠? 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지금 한 4분 정도 되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셔요? 하준이는 아까부터 들고 있는데? 뭐지? 네.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데요. 저는 다가 3번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답이 아니고요. 내 방에 노크도 없이 불식 들어와서 기분이 몹시 상했나 보구나. 수준 4를 저는 마로 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는데 방해를 받아서 얹어놨구나.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5번 가. 너도 이제 컸으니 너만의 세계를 가지고 싶은 게로구나.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면 대화가 잘 됩니다. 어제 김장욱 교수님 이야기 듣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부간의 대화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이제 이런 반응이 인력으로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어제도 이제 김장 교수님 강의 듣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그냥 어렵고 힘든 일 하다가 집에 들어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좀 늘어져 있는 거예요. 아내는 육아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 오면 집안일도 좀 해주고 애도 좀 봐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들어오자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TV 보고 싶어하고. 아내는 남편만 기다렸는데 남편이 또 집에 와서 또 육아 또 가정일 돌보지 않고. 그럼 이것이 우리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고 난 다음에 결국은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가운데 나만을 챙기는 이기심이 있으면 어떠한 배움도 안 됩니다. 그 남편이 이렇게 하겠죠. 여보, 나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좀 잠깐 쉬는 것도 그냥 그렇게 막 보채? 나 진짜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진짜 내가 죽으라고 일했는지 아냐고. 그 아내가 여보, 나는 애들 키운다고 하루 종일 진짜 죽다 살아났다고. 왜 그러냐고. 이러면 당장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남편은 들어와서 큰 숨을 한번 쉬고 또 좀 에너지를 내어서 여보 힘든 거 없었어? 내가 좀 도와줄 거 없을까? 아내는 또 여보 힘들었지? 조금만 쉬었다 도와줘. 이러면 천국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기는 인력으로 안 돼. 여러분 내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 이제 중학교 1, 2학년인데 엄마가 그냥 급한 일에서 문 열고 들어가서 있는데 엄마 나가세요. 노크도 없이 막 들으면 어떡해요? 여기 내 방인데. 그러면 거기서 너도 이제 컸으니 너만의 세계가 이 잘 안 돼요. 아니 이놈은 뭐? 이 집 누구 거야? 네 거야? 나가. 대부분 이제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거구나, 보다 더 좋은 선택이구나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두 번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 며칠 전 길동이와 말다툼을 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요. 그 후로 먼저 말을 걸려고 생각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길동이랑 사이가 안 좋으시군요. 그래도 친구 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될 것 같군요. 말다툼했지만 지나고 보니 후회도 되고 그 친구와 그 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군요. 당신의 성격이 까다로운 것 같군요. 그러니 친구가 있겠어요? 길동이와 다투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은 모양이군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말도 안 하고 지내려니 마음이 편치 않고 말을 걸고 싶은데 막상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군요. 자, 1번은 쉽죠. 1번은 뭘까요? 당신의 성격이 까다로운 것 같군요. 그러니 친구가 있겠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반응하는 부모, 친구들 있어요. 꼭 1번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2번은요? 맞습니다. 저도 2번 했고요. 3번은요? 이제 좀 더 잘 맞추나요? 저도 3번 라로 했는데요. 마일 수도 있습니다. 라인 것 같아요. 4번이 5번은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5번을 나로 했습니다. 그 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 긍정적인 것까지 열어서 말을 해주는 듯 보여서요. 5번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막 강의만 안 하고 또 제가 보고 옛날에 본 이 상담학 대화법에서 본 요거를 좀 갖고 왔는데요. 요렇게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수준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구나, 어느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대화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리 있게 잘 말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고, 그거는 좀 이렇게 지연시키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데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까지라도 들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9시에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늦게 들어왔어요. 빨리 들어와서 앉아 이렇게 하고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혹시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많이 힘들었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니 일, 업무 볼 때는 또 그에 적절한 말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 대화를 나눌 때는 가능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주면 됩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자꾸 물으면은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스스로 치료도 되고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기만 해도요 그 안에 좀 내 안에 좀 불편한 마음들이 좀 이렇게 카타르시스 이렇게 퍼내게 되면 새로운 물이 올라와서 또 다음 것을 도전하고 해보기에 용이하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가족으로 대화를 할 때 이 정도 수준을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가정 안에서 잘 보면 이와 같은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근데 이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일단은 나에게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좀 잘 듣지 못하나 보다, 좀 더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꼭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 부분이 잘 훈련이 되면은요 부부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사회생활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 대화법을 축복해 주셔서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공감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고 상대방의 깊은 마음까지도 나에게 다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화법. 우리가 이제 잠언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혜자의 말은 양약이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고칩니다. 치료해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경청이거든요. 잘 들어주는 거거든요. 내 언어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1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